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벌써 이제 화요일이 됐고요. 명인의 복귀 시간입니다. 요즘 상당히 체감지수가 좋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지수는 가격 조정을 좀 마무리 단계로 가는 것 같고, 기간 조정의 형태로 가는데 체감지수는 참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좀 커플링이 되면 더 좋을 텐데 국내 모멘텀이 좀 동력이 약하죠. 또 이럴 때 하필이면 또 디커플링이 꼭 됩니다. 결국은 이런 시장 속에서 해법은 좀 무엇인지, 넥섹터는 또 포트는 어떤지 점검만이 살 길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투자 기간을 또 확보하고, 또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느 시점에 칼 같은 진입 타점 늘 고뇌하는 부분인데, 어느 시점에 진입을 했을 때 가장 좋은 또 진입 시점이 될 것인지 고뇌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좀 보시겠습니다. 장 초반에 그래도 좀 웃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동력이 좀 상실되는 모습, 이렇게 좀 연출이 된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 지수만 놓고 보면 나쁘지도 않습니다. 좋지도 않지만 2480선 오늘 완전히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도 오늘 장 초반만큼 힘이 없었죠. 816포인트 0.27% 마감이 됐는데, 양대 시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상승의 모멘텀이 좀 부재한데 때마침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사실은 좀 슬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오늘 미국 증시부터 좀 보실 건데, 자, 미국 증시가 어제도 3일 3대 지수가 다 올랐습니다. 참 이런 사실이 좀 불편해요. 아침에 우리가 HTS를 좀 키고 장정호가를 좀 볼 때 미국 증시가 좀 좋았구나, 기대감이라는 게 조금 있죠. 있는데 연일 디커플링이에요. 이 이유는 귀납법적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내 이슈가 좀 큰 것 같고요. 이렇게 국내 이슈가 하나의 금융 상품일 뿐인데 좀 크게 자리 잡았던 적이 있느냐, 좀 저는 여실히 좀 깊게 체감을 하는 쪽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주축동 역할을 했던 어떤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상당히 공매도라든지 차익 실현이라든지 과열권의 양상에 따른 매도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미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우리가 좀 그래도 기댈 부분은, 지금 귀납법적으로 국내 증시의 원동력은 좀 부재하다. 그러면 우리가 커플링 되기를 좀 말해봐야 되겠죠. 좀 글로벌 증시가 갈 때 국내 증시도 발맞춰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주식시장이 좀 연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대형 어떤 이벤트들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FMC 쭉쭉 한번 써보죠. CPI, PPI, 옵션, 그리고 지금 이제 물음표를 다르면 이제 부채 한도거든요. 참 이런 부분을 제가 써놓고도 언제부터 이런 부분을 좀 봤는지, 원래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은 FMC하고 부채 한도는 늘 시장에서 좀 크게 자리를 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최근 2, 3년 사이에 좀 들어온 부분이고요. 특히나 10년 동안 긴축 완화를 미국 시장에서 계속 해왔으니까 이런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었는데 2, 3년 동안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지금의 화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긴 것 같습니다. 내용들은 보게 되면 식상해요. 강대강 대치다.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내년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쉽지 않은 타결 국면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의 주요 언론들이나 우리 국내에 이제 전해지는 언론들을 좀 내용을 보면, 우리 잘 아시겠지만 G7이 있습니다. 네, G7이 있고요.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미국의 의지겠죠. 한미일 정상회담과 G7 앞두고 부채 한도 협상에 관한 것을 좀 타결을 보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속내인 것 같은데, 협상 의지는 좋습니다만은 시청자분들한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불필요한데 에너지 쓰지 말자. 제가 단언컨대 왜 이렇게 쓰냐면, 부채 한도가 중요하긴 합니다.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 시청자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저희가 고뇌하고 에너지 쏟으면 내일 안 될 부채 한도 협상이 됩니까? 또 될 부채 한도 협상이 또 내일 안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에너지 쏟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관습적으로 좀 보게 되면 부채 한도는 늘 협상이 좀 되어 왔습니다. 부채 한도는 협상이 됐었다. 기간이 좀 넘은 적은 있었어도 다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항상. 미국의 정치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양당이 그 정치적 딜인 것 같은데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게 되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부채 한도 협상이 되게 되면 내일 그래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증시가 좀 커플링으로 가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되면 주식 다 손절할 겁니까?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몰두하는 건 좋지 않아 보이고요. 단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원동력이 부재하지 않습니까? 뭐가 없어. 상승 모멘텀이 없어. 그러니까 기대치는 있는 거예요. 부채 한도 협상에 따른. 이거라도 좀 되면 국내 증시 상승 동력이 없는데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증시 좀 국내 증시와 커플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내일 만약에 오늘 밤이죠.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가 된다 한들 국내 증시는 제한적인 상승일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랑 보게 되면 디커플링의 연속이거든요. 좀.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자체적인 이슈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대 시장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장 초반에 좀 갭이 떠요. 이렇게 좀 뜹니다. 살짝. 오늘도 한 0.6%까지 좀 올라갔거든요. 좀 떠요. 근데 결국은 장 막판 가면 상승 원동력이 좀 부재하는 이런 상황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정강후약 장세라고 지칭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급 부재고요. 참 이게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쉽게 안 되네요. 수급 부재. 누굴 탓할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펀더멘탈의 문제는 없지만 수급이라는 것은 들어와야 되는데 수급 부재.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이슈가 있는 거 이미 이제 다 나오고 있죠. 이 주가 조작 문제. 이 부분이 벌써 3주째예요. 3주째. 네. 지금 약간 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같거든요. 전이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이 노이즈들이 계속적으로 국내 시장 잠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뒤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정 종목의 리포트가 좀 우호적으로 나온다든지 이러면 증시가 탁 갑니다. 네. 실질적으로. 반면에 리포트나 이런 게 없어.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못 가는 종목도 좀 많아요. 그러면 시장의 모멘텀을 인위적으로 리포트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가이던스를 좀 높인 부분일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그나마 오늘 시장이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반도체 쌍두마차 버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코스피는. 이것마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네. 그죠? 얘네들마저 삼성전자, 하이닉스마저 오늘 매도세가 대거 나왔으면 오늘 지수는 어떻게 됐을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매도세가 나왔으면 1% 넘게 하락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참 뭐 역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구나. 주가의 상승 여부를 차지하고라도 조금은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 막판에 그래도 뭐 정강 후약장세였지만 2차전지 소재주들이 좀 반등이 나왔죠.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룰 거예요. 네. 오늘 보니까 외인 수급은 아닌 것 같고 오늘 코스닥 매도 1, 2가 에코프로, BM이었거든요. 결국은 개인 수급인 것 같은데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하다는 거죠. 과열권은 맞는데 기술적 반등 구간을 61선에서 좀 노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 시간을 좀 할애를 해보고 단지 기술적 반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외인 수급은 제한적이었다. 수급 제한 뭐 이렇게 좀 쓰는 게 맞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연속성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좀 아쉬운 국면이잖아요. 반도체 연속성, 자동차 연속성, 2차 전지 연속성, 뭐 신재생 연속성 이런 게 좀 그 수급의 연속성이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매매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과열권 양상에 있는 종목들을 상당히 고점에서 샀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이 지금 뭐 바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그런 유동성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심리가 좀 초조해지고 투자 기간을 좀 짧게 잡아가지고 매매 전략으로 접근을 했는데 강제 투자로 좀 변신하는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경계를 좀 해야 되고요. 자, 우리 이제 반도체부터 좀 볼 텐데 지수 그 전에 잠깐 정리하고 가보죠.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캐캐 묵은 선을 좀 보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습니까? 2,500선이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돌파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깨고 넘어갔어요. 네. 결국은 여기 2,500선을 중심으로 이제 지지대 역할을 좀 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2,500선을 기준점으로 공방이 좀 일어나고 있다. 시속 게임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명히 지금 종목들이 한 단계 레벨업이 이렇게 좀 되고 가격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는데 이 위로 좀 붙으면 종목들도 좀 따라서 갈 것 같거든.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를 지금 중심으로 계속 공방만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상승의 원동력 이 부분은 부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방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2,450선. 여기도 단단합니다. 네, 여기도 단단해요. 왜냐하면 신용장구가 20조부터 지금 계속 내려왔거든요. 18조 6천억까지. 더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된 모습. 그 다음에 고객 예탁금. 이게 50조 정도에서 그래도 유지가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상승을 좀 가야 된다? 58조. 근데 여기로 못 갑니다, 지금. 네, 못 가죠. 뭐가 안 들어와, 시장에 돈이. 국내 이슈도 있어가지고 안 들어와. 그러니까 지수는 제한적인 상승, 제한적인 하락일 것 같아요. 너무 겁도 안 내면 되는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신규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구간에서 적극 매수 구간인데 여기도 좀 잡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저는 겁낼 필요는 없다고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단지 너무 상승에 대한 기대치도 갖지 말자. 자, 반도체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늘 참 제가 오늘 삼성전자를 좀 보고 하이닉스를 좀 보면서 오늘 하이닉스가 좀 더 좋았었는데요. 그 한 거의 2시간 정도 쳐잡았던 것 같아요. 느낌 바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수급이 없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 뭐 SK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률 이 부분은 차지하자 그랬어요. 종목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갔다가 요 정도 다 조정이 왔어요. 요 정도. 그 낙폭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좀 보게 되면요. 그래도 여기서 꾸준한 것 같아요. 그렇게 레인지 범위가 부담스럽지 않고요. 움직이는 폭도 뭐 6만 한 3천 원에서 6만 6천 원. 요 레인지 범위에서 계속 좀 움직이고 있어요. 가격 제한 폭이 별로 크지 않다. 삼성전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수급이 좀 아쉬운 게 반도체 쌍두마차에 너무 집중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조금 부침이 덜 하니까 반도체 후발 종목보다는 이쪽으로 수급이 좀 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제한된 수급 속에서 여기로 수급이 막 가니까 후발주자의 낙수 효과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고 주모님 여기 우주로 한번 발사할까요? 네. 자, 한번 웃으시죠, 저녁 시간에. 이거 좀 어렵죠? 네. 뭐, 당장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워낙 지금은 수급 부재한 상황이고, 반도체 사이클이 뭐 지금 터널을 지내가고 있죠. ING형이긴 하지만, 이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꾸준히 이 버텨주고 있는 게 시장에 분명히 어느 정도 버팀목 역할은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있어요. 자, 반도체에 기대감이 없다. 이거는 거짓말인 것 같고요. 애널리스트, 전문가 모두 다 기대감을 갖고 있고 뭐 2분기, 3분기 다 의견이 조금씩 차이는데 제가 봤을 땐 도찐 개찐입니다. 다 비슷한 쪽이고. 그런데 이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상승비가 좀 적은 이유는 무엇이냐? 뭐 사이클, 디램 가격, 낸드, 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에요. 네. 요즘에 코스피 시장을 보게 되면 10조가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잘 넘어가도 조금 넘어가거든요. 이 거래 대금이 부재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상승 모멘텀도 좀 부재하죠. 기대감은 있는데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좋은 리포트들, 또 재료가 소멸로 가는 기업들, 아니면 뭐 전년 동기 실적이 더 잘 나오는 기업들은 기대감이 좀 있을 텐데 이런 모멘텀이 조금 부재한 상황. 그러면 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별로인가? 이건 아닙니다. 네. 오고요. 진행형이다. 아직도 ING입니다.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보다 지금 더 할인을 받고 있는 섹터는 있나요?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종합 평가를 했을 때 50점 만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국가 산업이고, 그죠? 반도체 많이 할인폭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확실히 있고, 그죠? 제한된 수급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만큼 할인폭을 받고 있고 기대감이 충만한 섹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투자 메리트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후발주자 이제 낙수 효과인데 모아가는 전략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발주자 좀 간단하게 볼 텐데, 자 후발주자 이제 보게 되면 결국은 뭐 저는 요즘에 좀 핫했던 종목들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뭐 HPSP부터 먼저 좀 가보시죠. 자 이제 HPSP를 좀 볼 건데 요즘에 그 반도체 종목들에서 좀 갔던 종목들이 이제 차트가 나가는데요. 여기는 좀 이상했습니다, 솔직히. 뭐 저도 매번 들고 왔지만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갔다가 가격 조정, 다시 눌림목 반등이거든요. 다 마무리가 좀 돼가는 것 같아요. 레인지 범위를 보게 되면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정도의 가격 제한폭이 좀 걸리지 않느냐. 영업이익률이 좋은 쪽이니까. 그리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 또 PSK, 또 후공정 패키징 쪽으로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가격 조정을 이제 어느 정도 다 받았거든요. 네. 여기 하나마이크론 모습입니다. 네. 거의 좀 비슷해요. 쌍봉 만들고 기술적인 건 뭐 중요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반등 구간이 좀 써지는. 여기서 이제 바로 돌파할지 기간 행보로 조금 더 진행될지는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꾸 내 주식에 너무 우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자신감을 갖되 시간 투자 국면에 관해서 줄여가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단지 이런 중소형 종목에 대해서도 낙수 효과가 오기 전에 미리 선취를 좀 해가고 매집해가는 건 메리트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2차 전지로 좀 돌아가 보시죠. 자, 2차 전지인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코스닥 매도 종목 1위가 어디였다? 여러분들? 에코프로였습니다. 뭐 에코프로 차트는 한번 볼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이어가는 게 재밌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좀 볼 텐데요. 뭐 자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여기서 못 잡으신 분들은 뭐 제외하고요. 네, 이제 여기서 잡으신 분들 우리는 선행을 많이 베푸니까 조금 더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좀 포커싱을 맞춰보죠. 고점에서 좀 잡았어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시간 투자를 좀 더 하실 거냐? 그죠? 요렇게 일단 좀 써보고, 그죠? 아니면 난 매매니까 좀 손절을 좀 해볼 거냐? 이 둘 다 쉽지 않습니다. 과열은 맞는데 시간 투자나 기간 투자하면 내가 잘 좀 모아가면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이것도 맞고요. 너무 상승폭이 높다. 현 시점에서는 좀 메리트가 없는 거 아니냐? 매매 전략으로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평도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맞습니다만은 오늘의 동태를 보게 되면 오늘 금일 수급 매도 1이었거든요. 뭐 매도 1, 2였습니다. 1, 2였는데
이 60일선입니다. 지금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 하나도 안 중요해요. 60일선인데 여기서 조금 개인 수급이 들어온 것 같아요. 다 비슷해요. LNF나 뭐 첨보 이런 종목을 좀 제외하고는 거의 코스모 신선의 위치가 비슷한데 요렇게 바로 반등세를 쓸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눌림목 반등은 살짝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눌림목 반등.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요 정도 25만 원 정도까지 좀 써드릴게요. 그러면 매매하시는 분들은 비중 조절하셔야 되고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비중 조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도 클라이막스 아직 아닙니다. 매도 클라이막스가 아직 아니에요. 더 조정받을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 2차 전지에 관해서 상승 모멘텀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을 잘 타야 돼요. 2차 전지가 트렌드는 맞는데 지금 분위기 속이 과열에 좀 더 우위냐, 조정이 끝나고 바로 반등에 조금 더 우위냐, 상승 모멘텀, 수주장고 이런 거 바라면서 과열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합리적인 근거를 대보게 되면 2차 전지 종목들을 공매도 자 여기 나가는데요. 어제는 22%였고요. 22.99. 오늘도 눌림목 반등 나왔는데 제가 써드릴게요. 23%라고 할게요. 2.9니까. 오늘 12%였습니다. 많아요. 상당히. 아직 쇼커버링 이런 부분들. 외인의 매도세가 멈추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이유를 좀 되느냐. 신규주님이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십시오. 2차 전지에 수급이 들어왔으면요. 적극 매수세로 좀 바뀌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그래도 매도세였거든요. 그리고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순환매로 다른 데 수급이 이동됐어야 돼요. 오늘 전혀 다른 데 수급 이동된 게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2차 전지 아직도 코스닥 종목 순위를 보게 되면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공매도까지. 그러면 우리가 제한된 수급 속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려면 여기 나온 자금이 개인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럼 매도 클라이막스는 아직이다. 시장에 완벽한 투매 물량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조정폭을 좀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구간입니다.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아래권이거든요. 여기를 조금 더 조정폭으로 놔둬야지만 여기서는 좀 식상해요. 수급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도 클라이막스는 조금 더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매매도 마찬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조금 추가 매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단 여기가 좀 더 낮죠. 열어두고 가능성을. 그렇죠?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2차 전지 안에서도 이제는 투자 기간을 확보하면서 실적이 대폭 개선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선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기대 수익률을 가를 거예요. 네. 그러면 어디냐? 상대적 부담감이 없는 장비주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대장주만 좀 시간이 없어서 볼 텐데 결국은 PNT인 것 같아요. 네. 주가 신고가 갱신했고요. 네. 뭐 주가로 화답을 했고요. 나 여기서 따라갔다. 그런 분들은 실수고 결국은 다시 박스권 안으로 진행이 되면서 가격적 메리트 있는 구간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대장주 하고 싶다. PNT. 후발주자로 하고 싶다. 에이프로, 코인테크. 이런 종목도 이제 찾아서 떠나는 거죠. 올해도 코인테크 같은 종목도 실적 대폭 개선되거든요. 에이프로도 마찬가지고. 뭐 코인테크도 가격 조정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좀 눈여겨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입니다. 테마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드릴 말씀 없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회성 테마냐 연속성 테마냐 이거 보셔야 되고 일회성 테마에 진입하게 돼서 고점에 물리면 답 없습니다. 네. 과감하게 시세 초입부가 아니다. 포기할 수 있는 이런 미덕 필요하고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명인의 해안인데 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한된 수급입니다. 증시 상단 허들 높습니다. 2,500선 돌파했지만 안착 못했고요. 상승 모멘텀이 부재해요. 리포트에 움직이는 종목군 장세입니다. 그렇다고 리포트 써주기를 기대할 겁니까?
방향성하고 자기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슈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슈에 지쳐가거든요. 흔들리지 말고 주도주 안에서 선취를 해야 돼요. 리포트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 주도주 안에서 나옵니다. 오늘 SL 같은 거 리포트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주도주에서 나왔다는 거. 투자 기간 조금 더 길게 설정해 봐야 된다는 거. 저는 주도주 안에서만 승부 보겠습니다. 역시나 숲은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장비, 신재생, 제약바이오 답이 있지 않을까. 자, 여러분 너무 힘 떨어지면 안 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